자, 이제 또 이어서 마지막으로 뭐를 하냐? 변화율이라는 걸 하면 되네. 변화율. 우리가 속도, 이 속도라는 거는 시간에 따른 거리의 변화율을 속도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단위 시간, 단위 시간, 1시간 동안에 거리 얼마만큼 갈 수 있냐? 90km/h. 이게 뭔 말이에요? 속도의 단위는 km/h는 1시간 동안에 90m 정도를 갈 수 있는 속도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단위 안에 다 들어있어. 그 다음에 우리 가속도 생각해보면 가속도는 뭐요? 이거잖아. 얘는 뭐냐면 h분의 km/h에서 이게 뭐야? 속도요. 속도를 시간으로 나눈단 말은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율을 가속도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것도 어렵게 생각하면 할 필요 없어. 그냥 변화율이다. 시간에 따른 변화율이다 라는 말은 그냥 시간으로 미분해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거리가 어떻게 변하냐가 속도인데 그냥 문제 보면 시간에 따른 길이의 변화율, 시간에 따른 넓이의 변화율, 시간에 따른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는데 그거를 막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시간에 따른 길이의 변화율 그러면 길이를 보통 L 시간으로 미분하면 길이의 변화율. 그 다음에 넓이 변화율 그러면 넓이를 시간으로 미분하면 넓이의 변화율. 부피를 시간으로 미분하면 부피의 변화율이다 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얘는 아마 이 교재에는 있는데 교과 과정에서는 사라졌어. 굳이 요 미분의 개념을 이제 해석해 놓은 게 이건데 그냥 혹시 나오더라도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길이의 변화율 그럼 뭐라고? 길이의 변화율은 길이를 시간으로 미분해서 나온 식이 길이의 변화율을 나타내는 식이구나. 넓이를 구해서 그 넓이를 시간으로 미분하면 그게 넓이의 변화율을 나타내는 식이구나. 그 다음에 부피를 구해서 시간으로 미분하면 부피의 변화율을 나타내는 식이구나 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길이가 점점점 길어진대. 그게 길이가 5초가 되는 순간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라 그래. 그럼 뭐 하라는 거야? 길이를 나타내는 식을 구해서 그거를 미분해서 5초 넣으면 5초가 되는 순간에 길이의 변화율. 똑같은 거야. 그냥 5초가 되는 순간에 속도를 구해라. 그럼 속도가 뭐라고? 그냥 그 시간에 의해서 거리가 어떻게 변화하려고 하냐를 나타내는 거라고. 이걸 막 복잡하게 우리가 막 물리적으로 막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어떻게 하라고? 수학적으로 식이 나오고 그걸 미분하면 뭐를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미분하면 뭐를 나타내고 있는 거고 내가 이 식은 웬만하면 문제에서 주어지고 그 다음에 웬만하면 안 주어지는 것도 있고 내가 도형의 성질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뭐 하면 된다? 그 식을 구하면 된다. 자, 그래서 그거의 이제 대표적인 문제가 우리 시각에 따른 길이의 변화율의 대표적인 문제가 뭐다? 70번 문제네. 자, 가로등 밑에 있어. 새 거라서 먼지 많이 나네. 자, 가로등이 4m래. 4m고. 뭐, 불빛이 이렇게 있겠지? 주황색 가로등. 나 어렸을 때는 주황색 가로등이 이런, 주광, 이런 형광, 이런 색깔이 없었는데. 밤에 딱, 주황색 가로등, 밑에서 담배 피우고. 담배를 피우고. 네. 67번. 67번 아까 하고 끝냈어야 되는데 안 했냐? 네. 이따 하고. 당황하지 말고. 나는 12번까지 하고 끝내려고 아까 마음 먹고 딱 했었는데 이걸 안 했네. 그럼 이거 하고 이제 12번으로 돌아와서 하면 되지. 누구? 정신 차리고. 70번. 그러면 이제 키가 1.6m인 사람이 높이가 4m인 가로등 바로 밑에서 출발하여 매초 1.5m의 일정한 속도로 일직선으로 걸을 때 이게
사람이 이렇게 있네. 치마 입고 있네. 이렇게. 그리고 얘가 1.6m. 똑같이 그려놨네. 그럼 얘가 가로등 밑에서 일정한 속력으로 걸어가고 있어. 그럼 뭐를 알려주고 있냐? 여기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걸어왔을 때 얘 뭐가 속력이 얼마로 일정하다고? 매 초에 1.5m로 일정하다고. 그럼 내가 뭐를 구할 거냐면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을 구할 거야. 그러면 일단 먼저 그림자의 길이를 나타내야 되잖아. 그럼 그림자가 뭐냐? 얘가 그림자잖아. 그림자 이렇게 생기는 건 알지? 그림자가 빛이 뒤에서 비치면 이렇게 생긴다는 건 알겠대? 이게 그림자의 길이네. 근데 내가 걸어온 속력은 이거야. 뭐야 이게 1.5m/s 이거야. 내가 뭐를 구할 거라고? 그림자 길이의 변화를 구할 거니까 그림자 길이를 나타내야 돼. 그림자 길이를. 그러면 이 길이는 내가 간 거리니까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고. 그러면 1.5m/s에다가 시간 t 몇 초인지 모르니까 얼마큼 왔는지 모르니까 t를 곱하면 얘의 거리는 1.5t 이거네. 이게 얘의 거리, 즉 길이. 그럼 그림자의 길이는 요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하고 닮았잖아. 몇 대 몇으로 닮았냐? 2대 8이냐? 가르마요? 2대 8이요? 2대 8 맞지? 얘가 2대 8이란 말은 1대 4. 그 말은 이게 1대 4. 그러면 1대 3. 되냐? 그러면 이 길이의 3분의 1이 요거 얼마? 0.5t. 그래서 뭐를? 그림자라는 거를 시간에 따른 어떤 길이를 나타내는 식으로 나타냈어. 얘가 시간에 따른 그림자의 길이를 나타내고 있는 식이라고. 뭐가 잘못됐냐? (1대 4) 2대 8 맞지? 2대 8 아니냐? 이걸 뭐냐? 1.6대 4 하면 0.4대 4로 나눠서 1 4대 10 2대 5네. 2대 8 가름 아니었네. 2대 5였네. 2대 5니까 2대 5면 2대 3이네. 2대 3이네. 2대 3이라면 여기가 1t였네. 1t였네. t. t. 그래서 그림자의 길이가 시간을 나타내는 어떤 식으로 했고 그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이니까 길이를 뭘로 미분하면 된다고? 시간으로 미분하면 되니까 1이네. 1. 그래서 답은 1. 그리고 길이의 변화율은 단위가 미터/s 아까 거리에 대한 시간의 변화율 이거랑 똑같아. 단위가 속도의 단위하고 똑같은 거. 그래서 이게 이제 대표적인 유형. 다시 정리. 가로등 밑에서 출발해서 나오는 그림자의 길이를 구할 건데 결국 길이의 변화율 그러면 길이를 시간으로 나타내는 작업이 필요하고 길이를 시간으로 나타내는 작업을 할 때 이 애기가 걸어가는 속력이라든가 속도라든가 이런 게 나오고 길이라든가. 근데 여기서는 속력이 나왔으니까 내가 이 길이를 구해야 된다고. 이 길이를 알아야지 닮음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 길이를 나타낼 수 있다고. 뭘로? 시간으로. 시간에 관련되어 있는 식으로.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항상 일정하게 항상 똑같은 방법이니까 가로등 밑을 걸어서 가는 건 항상 똑같은 방법이니까 한번 이거 해보고 연습하고 해보면 되고 나머지 유형도 결국 뭐 하라는 거요? 그 뭐를 길이를 시간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라 라는 말이고 우리 73번 배우죠. 73번 상문제니까 한번 A, B 여기가 8
B2는 4. 4. EF는 4. 그래가지고 뭐를 그렸냐면 정사각형을 그렸네. 한번 보시고. 다음 그래봤지 한 변의 길이가 8인 정사각형 ABCD 한 변의 길이가 4인 EFGH가 AF 직선 AF 위에 놓여있다. 점 P는 A를 출발하는 매트 E씩 정사각형 ABCD를 ABCD 방향으로 움직이고 점 Q는 F를 출발하여 GH, 방향으로 움직일 때 B의 길이는 4다. PQ가 각각 AF를 동시에 출발하는 10초가 되는 순간에 변화를 구하시오. 자, 이제 결국에는 뭐라 그러냐? 10초가 되는 순간에 선분 PQ 길이의 제곱, 일단 길이의 제곱도 어떤 길이를 나타내는 식일 거 아니야. 그 길이의 변화를 구하라. 그 말은 그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제곱을 나타내는 식. 원래는 이제 제곱을 해놓은 이유가 루트가 있으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면 그걸 이제 피하려고 뭐 합니다? 제곱이라고 해놓고 어차피 길이의 변화율이니까 길이를 먼저 구해야 된다고. 몇 초? 10초가 되는 순간이니까 일단 t라는 값이 있어야 돼. 길이를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고 미분해서 10초를 넣어라 이 말이야. 그러면 몇 초에는 얼마나 움직인다냐? 여기서부터 출발하는데 몇 초 이의 속도로 움직인대. 그럼 얼마로 가는 거야? 속도가 몇 초이니까 t초에는 얼마큼 간 거요? 2t 간 거지 2t. t초에는 2t만큼 갔을 거. 근데 생각을 해보자. 10초니까 어디까지 가 있겠냐? 20까지 가 있겠지. 그럼 여기서 일단 8. 그럼 올라가서 8. 16이니까 요 정도 가 있네, 요 정도. 그래서 여기다가 얘를 P라고 하고 얘는 2t 빼기 16이네. 좌표가. 아니지. 16이 요 길이가 돼. 여기가 왜냐면 차표를 구할 거니까 여기 길이가 2t 빼기 16. 여기서 쭉 오는 게 2t인데 거기서 8 뺐으니까 요 길이는 2t 빼기 16. 왜냐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내가 구할 거니까 차표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다가 지금 좀 어려워. 여기다가 y축 여기다가 x축을 꼽아줄 거거든. 그러면 시각 t에 따라서 점 P의 좌표는 이게 이거니까 이 길이 8에서 얘를 뺀 게 x좌표. 그러니까 P라는 점의 좌표는 8에서 얘를 빼야 되니까 얼마냐? 24 빼기 2t인가? 컴마 높이는 이제 8로 일정하네. 저렇게 시각 t가 지났을 때 P의 좌표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 2t 길이만큼 왔을 거고 8, 16을 빼면 요 길이가 2t 빼기 16이니까 요놈의 좌표 x좌표는 8에서 요 길이만큼 빼준 게 x좌표라고. 요거네. 다음 그 다음에 뭐 하라고 했어? Q도 똑같지? Q는 어디 F에서부터냐? F 여기서부터요? 여기서부터 몇 초 1이니까 요렇게 갈 거 아니요? 10만큼 갔을 거니까 나중에 10초를 넣을 거니까 위치를 이제 대략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얘는 x좌표는 10이네. 12, y좌표는 4에서 요 길이 t 빼기 8 요 길이가 t 빼기 8이니까 4에서 t 빼기 8을 빼준 게 요거. 그래서 12 빼기 t네. 이게 Q의 좌표. 이게 Q의 좌표. Q.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P는 24 빼기 2t, 8이고 Q는 12, 여기 4에서 t 빼기 8을 뺐으니까 12 빼기 t. 이렇게.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제곱은 루트를 생략하고 이놈 빼기 요놈, 뭐 요놈 빼기 요놈에도 상관없고 12 빼기 2t의 제곱 플러스 이놈 빼기 요놈, 뭐 상관없지. 요놈 빼기 요놈에도 똑같으니까 제곱하면 이거네. 그럼 얘가 선분 PQ의 제곱의 길이를 시간으로 나타낸 거고 그 길이를 뭘로? 시간으로 미분을 해. 그럼 얘 미분하면 건미분, 속미분 말 2 플러스 건미분, 속미분 말 1. 아니면 전개해도 되고 여기다 얼마 넣어라? 10초니까 10 넣어라. 여기다가 t에다가 10을 넣어보면 여기다 10 넣으면 마팔 그리고 보면 16, 32 10 넣으면 2 4 마사 얼마다? 18이네. 계산 잘못했네. 8이 아니라 0이 아니라 8. 응? P가? 24 마이너스. 야, 8을 왜 누가 저렇게 써놨어? 어? 그럴 수 있어. 오늘의 교훈. 너희가 더 잘 알지? 아, 내가 앞이 아닌데. 이놈 빼기 이놈. 빼면 12 빼기 2t의 제곱. 플러스. 이놈 빼기 요놈. t 빼기 4냐, 그러면? 이거냐? 전개해보자. 아, 기분 나빠졌어. 4t 제곱 빼기 2 곱하면 4, 48t. 플러스 144 플러스 t제곱마 8t 플러스 16 5t제곱 마이너스 56t 플러스 160 5t제곱 빼기 56t 플러스 160 맞네. 여기서 뭐 해라? 미분한 다음에 10 넣어라. 기분 나빠졌어. 안 해. 8 똑바로 쓰라고. 다시 정리. 결국 이제 이게 대표적인 유형이고 길이에 대한 변화율은 길이를 일단 시간으로 나타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막 뭔가 복잡하게 움직여서 그냥 t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 좌표를 알아야지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제곱을 구할 거라고.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 t가 흘렀을 때에 얘 이제 좌표를 구할 건데 내가 나중에 10초일 거니까 P의 위치를 대충을 알고 Q의 위치를 대충을 알아. 그래서 그거에 X좌표하고 Y좌표를 T에 가는 식으로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두 점 사이의 거리 요놈하고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한 식. 그 식의 뭐다? 선분 PQ의 제곱의 길이요. 이 길인데 이거를 뭐 해라? 변화율. 10초가 되는 순간의 변화율이니까 얘를 미분하면 뭐라고? 길이의 변화율이 나오고 그 시간 t에다 얼마를 넣어라 이 말이라고? 10을 넣어라 이 말이라고. 해보자. 1일을 t로 미분하면 10t 빼기 56이니까 여기다 얼마 넣어라? 10 넣어라. 그러면 44 이거네. 자, 다음 유형 14번. 똑같아. 방법은 똑같은데 이제 뭐다? 퇴표 문제 보면 반지름의 길이가 1cm인 구 모양의 풍선에 바람을 넣으면 반지름의 길이가 매초 2mm씩 늘어난다. 바람을 넣은 후 5초 후에 풍선의 건널비의 변화율. 그럼 건널비의 변화율이니까 건널비를 구하라고. 뭘로? 시간 t로 나타내서. 그래서 T탑을 보면 풍선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 반지름이 얼마였다고? 반지름이 구 모양의 풍선이 있어. 이렇게 반지름이 얼마였다?
1cm였다. 얘를 불어. 불어면 부풀어 오를 거 아니야. 이렇게 부풀어 올랐어. 그럼 원래 1cm였는데 매초 2mm씩 늘어나니까 반지름은 1 플러스 0.2t 요만큼 돼 있거든. 1초였으면 1.2cm가 됐을 거고 2초면 1.4cm가 됐을 거니까 t초 후에는 이렇게 반지름이 이렇게 됐다라는 걸 알 수 있네. 자꾸 이상 써. 맞아? 처음에 1이었고 그 다음에 매초 0.2mm니까 단위를 잘 보고 센치로 하는 건 지금 이거 센치 단위가 센치제 2mm씩 1초에 매초 저렇게 들어가요. 그럼 결국 건널비니까 건널비를 나타낼 수 있다고. 구의 건널비는 4파이 r 5분의 1이네. 이놈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네. 4파이 r의 제곱이 9의 건널비. 그 건널비의 변화율이니까 건널비의 변화율. 미분해서 t로 미분. 그럼 4파이 앞에다 쓰고 합성함수 미분법. 삐리리 제곱이면 2. 삐리리의 1제곱. 이게 건미분. 그 다음에 속미분 5분의 1. 그럼 여기다가 몇 초일 때? 몇 초일 때? 5초일 때. 5 넣어라 이 말이니까 5 넣으면 8파이에다가 5 넣으면 2에다가 5분의 1에다가 5분의 8이 16파이 미터 센티미터 퍼 세크 제곱. 이러면 단위는 아니네. 몇 바 건널리니까 이것이 아니라 제곱 퍼 세크 이거거든. 그러면 5분의 16이 3.2 파이인 거 맞네. 근데 파이를 빼줬는데 또 요것만 쓰라 그랬네. 답은 요거. 특별한 거 없고 결국 뭐를 이게 핵심이지. 뭐를 넓이를 시간에 관련되어 있는 식으로 나타내면 된다. 그래가지고 그 넓이의 건널비의 변화율 5초일 때의 건널비의 변화율을 구하라는 말은 넓이의 변화율을 구해서 넓이의 변화율이라는 거는 넓이를 시간으로 미분해서 나온 식을 구해서 그 식에다가 얼마를 넣어라 이 말이라고. 문제에서 원하는 5초라는 시간을 넣어라라는 이 말이라고. 다음 이어서 부피의 변화율 여기다가 빠른 속도로 78번. 그럼 부피의 변화율도 결국 부피를 시간으로 나타내라 이 말이라고. 이렇게 있어. 오른쪽 그림같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3m, 높이가 5m인 원뿔 모양의 물탱크에 매초 50cm의 속도로 수면이 상승하도록 물을 채울 때, 그러면 여기가 지금 3m고 여기가 5m니까 높이하고 반지름의 사이는 5대3이라는 비가 성립을 하고, 얘 물을 이렇게 채워서 이렇게 채울 거야. 우리 점수는 4월 노는데 어떻게 한다 그랬어? 물탱크에 매초 50cm의 속도로 수면이 상승하도록. 그 말은 이 수면, 요 길이가 매초 얼마? 50cm니까 단위를 미터로 할 거예요 지금. 그러면 50cm면 2분의 1m. 그러면 2분의 1t가 되는 거죠. 1초일 때 2분의 1, 2초면 1m니까 수면이 이렇게 상승한다고. 됐냐? 그러면 5대3이니까 여기다가 5분의 3을 곱한 게 반지름 얼마야? 10분의 3t 이거네. 얘가 반지름이네. 됐냐? 5대3이니까 5대3 하면 5분의 3 곱하면 되잖아. 10분의 3t. 맞아? 보자. 5대3으로 항상 일정하게 닮았으니까 그렇게 생길 거고, 수면의 높이가 매초 50cm니까 2분의 1t라고 쓸 수 있고, 단위는 지금 미터 단위라고. 그 다음에 높이 대 반지름이 5대3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네. 지워버리고. 그러면
부피를 시간으로 나타내보면 우리 원뿔의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파이 r의 제곱 곱하기 높이 2분의 1 t 이번에 그러면 이제 계산 3분의 1 파이 100분의 9t 제곱 곱하기 2분의 1 t 3 200분의 3t 세제곱이구나 파이 맞아? 200분의 3t 세제곱 파이 맞네. 시간에 관련되어 있는 식으로 부피를 나타냈고 그 부피의 변화율이니까 뭐 해라? 시간으로 미분을 해라. 그러면 200분의 9 t 제곱 뭐 파이는 앞에 썼든 뒤에 썼든 그냥 상수니까 이정아 자고 있는 요거네. 그러면 뭐 물이 가득 차는 순간 물이 언제 가득 차냐? 얘가 5m가 되려면 몇 초일 때요? 10초일 때잖아. 그럼 여기다 뭐 넣어라? 10 넣어라 이 말이네. 얘가 100이니까 결국 얼마다? 2분의 9 파이다. 단위는 미터 세제곱 퍼세크 하면 이제 부피를 시간으로 나눠주면 된다고. 그러니까 문제에 나와 있는 뭔가의 조건을 가지고 시간에 따라서 길이로 나타낸 다음에 얘는 부피를 구하는 거고 얘는 부피도 나와. 얘는 풍선을 부는 거는 그 모양이니까. 근데 얘는 건널비를 구했으니까 건널비의 변화율. 그 다음에 얘는 두 점선의 거리, 길이를 하라 했으니까 길이 구한 다음에 시간으로 미분하고 결국 시간에 따른 길이나 넓이나 그 다음에 부피의 변화율은 길이를 시간으로 나타내고 넓이를 시간으로 나타내고 부피를 시간으로 나타낸 다음에 미분하면 길이의 시간에 따른 길이의 변화율, 넓이의 변화율, 부피의 변화율이고 문제에 나온다고. 몇 초일 때 뭐 구해봐라. 몇 초일 때 뭐 구해봐라. 몇 초일 때 뭐 구해봐라. 물이 가득 찰 때 구해봐라. 그럼 시간만 하면 되잖아. 물이 가득 찰 때는 시간만 하면 되니까. 다음 아까 안 한 거. 유형 12번으로 가서 얘는 이제 그래프를 그냥 우리 도함수의 그래프를 주어지고 그 도함수의 그래프를 해석하는 문제 있잖아. 이게 뭐 극대값이냐 극소값이냐 막 그런 거. 그거랑 똑같은 거야. 대신에 뭐만 달라? 표현만 다른가? 지금 잘 봐야 되는 게 뭐를 잘 봐야 되냐? 이렇게네. 이게 3이고 제일 높은 거 요게 2고 여기 1이고 그 다음에 이거 4고 제일 밑에가 4 그 다음에 얘는 6이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너네가 잘 봐야 되는 게 뭐냐? 이게 t 그 다음에 67번은 여기가 xt 이게 t, xt 그래프라고. 얘는 시간이고 얘는 xt요. 얘는 xt. 그러면 이거의 y값은 뭐를 의미하는 거요? 얘들의 y값은 뭐를 의미하는 거? 위치를 의미하는 거. 그러니까 위치를 나타낸 거예요. 위치. xt라는 위치가 그냥 요 그래프다 이거요 지금. 위치가 요 그래프다. 그러면 우리가 이 위치를 미분하면 뭐라 그랬냐? 위치를 미분하면 뭐라 그랬어? 속도라 그랬잖아. 그러면 위치를 미분했다. 얘를 미분했다. 즉 뭐? 얘를 미분했다. 뭐 했다? 접선. 이 그래프의 접선의 기울기가 뭐인 거? 속도인 거. 자, 1번. t는 4일 때 전피의 속도가 뭐요?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는 0이다. 맞았네? 맞잖아. 접선의 기울기는 0이잖아. 속도는 접선의 기울기라고. 자, 전피의 t는 1에서의 속도. 그럼 뭐요? 접선의 기울기. 요거 1에서의 속도. 전 t는 2에서의 속도. 2에서의 속도. 누가 커? 누가 접선의 기울기가 더 크냐? 속도는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한다고. 누가 커? 1일 때가 크잖아. 그러니까 니은 맞아 틀렸다. 맞았고. 다음. t는 3에서 전피의 운동 방향을 바꾼다. 자, 얘가 운동 방향을 바꾸려면 속도가 0이어야 된다 그랬잖아.
t는 3에서 속도가 0이냐? 아니잖아. 그래서 틀렸고. 리을. 점 P가 출발할 때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총 시간은 3초이다. 점 P가 출발할 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려면 어째야 돼? 속도가 0이어야 된다고 했잖아. 가다가 속도가 0이 됐다가 가다가 속도가 0이 이거잖아. 어디서부터? 2부터 6까지니까 몇 초요? 2초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미음. t는 2에서 4까지 위치의 변화량은, 자, 2일 때의 위치가 얼마냐? 다 나왔네, 여기. 2일 때 위치 옆으로 와서 얼마? 2고. 그 다음에 4일 때 위치 옆으로 오니까 얼마요? 마 1이네. 그러면 위치가 얼마큼 변했어? 위치가 2였던 게 위치가 마이너스 1로 바뀌었으니까 3만큼 변했지? 마이너스 3만큼이겠지? 그래서 니은 맞는 말. 다음. 그 밑에 문제. 요렇게 생겼네. 이거는 무슨 그래프다? 시간. 그 다음에 뭐 잘 봐야 된다고 Y축을. 속도 그래프네. 시간 속도 그래프. 시간 위치 그래프. 얘는 시간 속도 그래프. 됐냐? 얘가 그냥 속도를 의미하는 그래프요. 이 그래프는 요 한번 미분한 것 그냥 속도요, 속도. 속도 그래프요. 그럼 속도 그래프를 미분하면 뭐다? 가속도잖아.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 그러면 뭐가? 가속도를 나타내는 거는 접선의 기울기가 가속도를 나타내는 거네. 얘랑 똑같은 거야. 자, 1번. 원장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키에서의 위치. 속도 VT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 같은데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T는 A에서의 점피의 가속도는 이게 A네. 이게 A고, 여기가 B고, 요놈이 C고, 요 제일 꼭대기 요게 D고, 요놈이 E고. 자, T는 A에서의 점피의 가속도니까 속도 그래프의 접선의 기울기가 가속도. A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끄면 얼마다? 0이잖아. 그러니까 맞았고. 점 P에서의 점 P의 가속도는 양의 값이다. 점 P에서의 가속도, 접선의 기울기는 양수. 맞았고. T는 P일 때와 T는 T일 때의 점 P의 운동 방향은 서로 반대이다. 자, P일 때는 요거고. 그 다음에 T일 때는 뭐? P일 때와 T일 때의 점 P의 운동 방향은 서로 반대이다. T가 어디야? 여기냐? 여기네? 그러면 지금 뭐가? 속도가 계속 뭐였냐? 속도가 지금 음수였었잖아. 음수였다가 멈췄다가 양수로 바뀐 거지. B하고 T를 가지고 하래. B일 때의 속도는 음수였고 T일 때의 속도는 양수였어. 아까 운동 방향은 누가 결정한다고 그랬어? 속도가 결정한다고 그랬잖아. 속도가 운동 방향을 바꾸려면 0이었다가 부호가 반대로 돼야지 운동 방향을 바꾼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B일 때는 속도가 음수였고 T일 때는 속도, 이게 속도가 있으니까 얘가 양수니까 운동 방향을 바꿨겠지. 어디서 바꿨어? C에서 바꿨죠. C에서. 그러니까 B일 때는 음수니까 뭐 처음 운동 방향하고 반대 방향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C에서 바꾸고 T일 때 이제 간 거지. 그러니까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C부터 D까지의 속도는 증가한다. 당연한 소리죠. 여기가 속도, 가속도가 양수니까 속도가 증가하는 양을 가속도라고 하니까 더할 같아요. 이게 속도를 더하는 양. 그래서 속도가 증가한다라는 말이에요. 속도가 커진다. 양수니까. 자, 0부터 2까지에서 점 P는 운동 방향을 몇 번 바꿔? 운동 방향을 바꾸려면 어쩌야 된다 그랬어? 속도가 0이어야 된다 그랬어. 속도가 0인 점이 C 하나잖아. 속도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었으니까 뭐? 운동 방향은 C에서 한 번 바꾸네. 그래서 우리 이 그래프 속도, 가속도 뭐 그래프가 나오는데 그 그래프를 해석하는 거는 뭐야? X축은 무조건 시간일 거고 Y축이 위치냐 속도냐에 따라서
그 접선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속도일 수도 있고 가속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함수값이 당연히 위치고 그 함수값이 당연히 뭐다? 속도다. 그러니까 그래프 해석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해결해 주면 되겠다고. 순서를 아까 실력까지 한다 그랬더니 내가 상상 속에 됐네. 유상 그만 자라.